119는 불렀나? 내가 가겠네.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27살 신입사원 정수아. 동료들이 황급히 119를 부르는 순간 강태준 회장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직접 수아를 안아 올려 앰뷸런스에 태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회장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다고? 그런데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고개를 숙였고 의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26년 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이 과장이 회장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구급차에 타는 순간까지 수아를 놓지 않았죠. 저도 타겠습니다. 회장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당황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고요.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아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회장도 함께 응급실로 들어가려 했죠.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회장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저는 이 아이를.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수아,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철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 2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철수가 회장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따라 온 박순자 씨도 회장을 보고 얼어붙었죠. 저분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2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간호사가 정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정철수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정철수 부부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복도에 남았죠.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과장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철수 부부도 급히 나왔죠.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회장과 정철수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의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시죠? 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해서요. 정철수가 긴장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구리 농도도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었죠.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은 AB형이시죠? 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 혈액형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O형입니다. 의사가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차트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가능하긴 합니다만. 회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당장 어떤 검사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관계이신지.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정철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옛 직장 상사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거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CT 촬영과 추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병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증상을 보면 윌슨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윌슨병?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철수가 물었습니다. 윌슨병이 뭔가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구리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기 발견하면 약물로 관리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간경화나 신경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철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철수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양쪽 집안 모두 그런 병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부모 쪽에서 건너뛰고. 정철수 부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네. 환자를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으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만.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수 부부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벤치에 앉았죠.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윌슨병이라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이 과장이 침묵했습니다. 회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응급실 안에서는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아야. 박순자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정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의 중에 쓰러졌어. 많이 놀랐지? 수아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아주셨던 것 같은데. 박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안아서 구급차에 태우셨어. 수아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강태준 회장님이? 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병원까지 같이 오셨어. 수아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신입사원인 제가 쓰러졌는데. 회장님이 직접? 정철수와 박순자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아빠가 회장님 밑에서 일했었잖니.
정철수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시는 거겠지.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물어볼 힘이 없었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수아야, 아빠 잠깐 다녀올게. 복도로 나온 정철수는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봤죠. 2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두 사람.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철수 씨. 네,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소. 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수아는 저희에게 선물이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윌슨병이라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전병이라고 했소. 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오. 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알게 되면 아직은 안 돼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26년간 지켜온 무거운 비밀이 흐르고 있었죠. 박순자 씨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보, 수아가 또 물어봐.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정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겠소. 정철수 부부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아이 얼굴만 보고 나오겠소. 회장이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돌렸죠. 회장님. 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27년 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떤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회장님. 왜 저를? 회장이 수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네. 그러니 자네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 수아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중한 사람. 그냥 직원의 딸인데? 회장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정수아 씨.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수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아빠가 옛날 직원이어서? 그것 치고는 너무 이상한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죠. CT, MRI, 혈액 검사. 매일 의사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정철수 부부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죠. 수아가 잠들 때마다 복도로 나가 불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윌슨병이 확실하대. 박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 정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치료하면 돼. 근데 수아가 물어보면 어떡해? 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유전병이라고 했잖아. 수아가 의심하지 않을까? 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나왔죠. 아빠, 엄마 무슨 얘기하세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수아야. 왜 나왔어? 화장실 가려고요. 수아가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근데 무슨 상의를 회장님과? 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치료비 때문에. 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왜 회장님이 우리 치료비를? 박순자 씨가 딸을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아야, 회장님은 좋은 분이셔. 그냥 고맙게 받자.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의사가 정철수 부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윌슨병이 확실합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철수가 물었습니다. 완치는 가능합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물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딸 고생 많이 하겠네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 두 분 다 윌슨병은 아니시네요. 정철수 부부가 잠시 긴장했습니다. 네, 저희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깨끗하십니다. 건강하세요.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정철수가 긴장했습니다. 뭐가 특이한가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원래 윌슨병은 부모한테서 유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님 두 분 다 없으시니 박순자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유전이 아닐 수도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윌슨병 자체는 확실합니다. 아마 조부모님께서 또는 돌연변이거나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정철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도 다 건강하셨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특이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드물긴 해도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빨리 치료 시작하는 거고요.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여보,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단은 넘어갔어. 다행이야. 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는 그날 퇴원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수아야, 푹 쉬어. 박순자 씨가 딸의 방을 정리해줬습니다. 회사는 당분간 쉬는 게 좋겠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신입사원인데 오래 쉬면. 정철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렸어. 얼마든지 쉬라고 하셨어. 수아가 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부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많이 아팠다며? 이제 괜찮아? 수아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선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수아야. 응? 너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수아가 놀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선배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직접 너 안고 갔잖아. 병원까지 따라가시고. 우리 회사 10년 넘게 다녔는데 그런 거 처음 봤어.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회장님이 병원비도 다 내주려고 하셨대? 이 과장님한테 직접 지시하셨다며? 수아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 밑에서 일하셔서.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 치고는 너무 이상해. 옛날 직원 딸이라고 그렇게까지 할까?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 과장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정수아 씨,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과장님. 이 과장이 수아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과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아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병원비와 당분간 치료비입니다. 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 병원비는 제가. 이 과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뜻이니 받으십시오. 수아가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이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전하라고. 왜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께 뭐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이 과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그냥 회장님 배려십니다. 수아가 봉투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받겠어요. 제 병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회장님이 왜 나한테만.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수아와 회장의 눈이 마주쳤죠. 회장이 먼저 멈춰섰습니다. 정수아 씨. 네, 회장님. 몸은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게. 약은 꼭 챙겨 먹고. 그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챙기는 것 같았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응? 혹시 제가 회장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병원비도 그렇고 제 건강도 계속 물어보시고.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내 옛 직원이었네. 그 인연으로.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죠.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유난히 외로워 보였죠. 왜 저렇게 슬퍼 보이시지? 그날 저녁, 수아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문을 열기 전에 수아는 멈춰 섰습니다. 부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또 연락하셨어. 박순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 치료비 전부 자기가 내겠다고. 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감당해야 해. 회장님께 더 이상 빚질 수 없어. 하지만 여보, 윌슨병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잖아. 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26년 동안 우리 딸로 키웠어. 이제 와서 회장님 돈을 받을 순 없어. 수아가 알면 어떡하려고. 수아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수아가 알면 어떡하려고. 뭘 알면? 박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실 텐데 26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수아가 스스로 알아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해.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6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다니. 무슨 비밀? 수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철수 부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아야. 언제 왔니? 수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방금요 근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정철수 씨와 박순자 씨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치료비 얘기. 수아가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아빠,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26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철수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수아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신경 쓰세요? 아빠는 왜 회장님 돈을 못 받는다고 하세요? 대체 26년 전에 무슨 일이? 박순자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제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수아가 멈춰섰습니다. 부모님의 눈빛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죠. 알았어요.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회장님과 부모님 사이에. 그리고 그게 나와 관련 있어.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죠. 알고 싶어. 내가 모르는 비밀이 뭔지.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 어젯밤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6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셨다고? 회장님이 나를? 수아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죠. 수아야, 아침 먹고 가. 박순자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네, 아빠. 어젯밤 일은 잊어줘.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 거야. 수아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회장님과 어떤 사이예요? 정말 그냥 옛날 직원이었어요? 정철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그냥 직원이었어. 하지만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지. 나한테 잘해주셨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퇴사하셨어요? 정철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너를 키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 회사 다니면서 애기 키우기가 힘들어서. 박순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아야, 밥 다 식겠어. 빨리 먹고 출근해야지.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갔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 회사에서 일했을까? 몇 년 동안 다니셨다고 했지? 수아는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혹시 오래된 직원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인사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본인 기록은 가능한데요. 다른 사람 건 개인정보라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기록이에요. 정철수 한 26년 전쯤 다니셨대요.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있네요. 1998년 입사, 2000년 퇴사, 2년 근무하셨네요. 수아가 메모했습니다. 어느 부서였나요? 격리부요. 퇴사 사유는요? 일신상의 사유 자세한 건 없네요. 감사합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아는 계산해 봤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1999년. 그럼 아빠가 이 회사 다닐 때 나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선배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한 선배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여기 앉아. 수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들이 회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야, 근데 회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70대인데도 매일 출근하시잖아. 다른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부인도 안 계시는데 외롭게 혼자 사시나 봐. 수아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회장님 부인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한 10년 전? 아니 좀 더 됐나?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때 나이든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15년쯤 됐어. 부인분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자녀는 없으세요?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지. 슬아의 자녀 없으시대. 그래서 더 외로우신가 봐.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옛날에 스캔들 있었대. 진짜? 응. 20년도 더 됐을 거야. 여자 문제로. 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소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배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나도 들었어. 회장님이 어떤 여자랑 부인이랑 거의 이혼할 뻔했다며? 그래서 회사가 난리였다던데.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선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갑자기 사라졌대.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혼자 출근하시고 그 여자는 다시 안 보였대.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회장님 혼자 열심히 사시잖아. 수아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0년 전 여자 문제, 갑자기 사라진 여자, 그리고 나는 1999년생.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죠. 회장님이 나한테 신경 쓰시는 이유, 아빠가 1999년에 퇴사한 이유, 26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다는 말,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안 계셨죠. 수아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찾았죠. 펼쳐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100일 사진, 하지만 신생아 사진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없었죠. 이상해 왜 없지? 보통 병원에서 찍은 사진 한두 장은 있는데 수아는 더 뒤적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죠. 예방접종 증명서, 유치원 서류, 그때 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수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정수아, 부정철수, 모박순자. 하지만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특별 양자.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 양자? 이게 뭐지? 손이 떨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죠. 특별 양자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양의 한 형태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로 수아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입양. 자신이. 입양아. 수아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죠. 입양 신고일 1999년 4월 3일. 1999년 4월. 수아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생년월일 1999년 3월 18일. 입양 신고는 태어난 지 2주 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보통 아기 낳고 바로 입양을? 수아야.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아는 서류를 움켜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철수 씨와 박순자 씨가 장을 보고 왔었죠. 수아야, 저녁 뭐 먹을? 박순자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아가 들고 있는 서류를 봤죠. 수아야, 그건
정철수가 비닐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특별 양자가 뭐예요? 정철수와 박순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대답해 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입양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박순자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우리가 말했어야 했는데. 수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그 위에 적힌 진실. 수아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죠? 26년 동안 저를 친딸이라고. 박순자 씨가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너는 우리 딸이야. 입양이든 뭐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에게 진짜 딸이야.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위에 쌓은 26년이잖아요. 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26년 동안 거짓말한 게 사랑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 딸이에요? 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수아가 다가갔습니다. 왜요? 왜 말 못하세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알아, 우리 알아. 하지만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야 해. 수아가 멈춰섰습니다. 그분? 정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과한 관심, 26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다는 말, 20년 전 여자 스캔들, 1999년에 태어난 나, 그리고 아빠의 갑작스러운 퇴사. 설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 정철수 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못했죠. 수아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셨던 거구나. 20년 전 그 여자가 제 엄마였구나. 박순자 씨가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정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제발.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나가 있을게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아야. 박순자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우산도 없이 걸었죠. 비에 젖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는 누구지? 정수아? 강수아? 버려진 아이. 그때 차 한 대가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정수아 씨. 수아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쳐 수아에게 씌워줬죠.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수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 친아버지 맞으세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산이 기울었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에 떨어졌죠.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진짜 비밀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차에 타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랐죠.
회장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죠. 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만나야 할 사람이지.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죠. 회장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내려보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회장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수아가 따라갔죠. 작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곳은 묘지였습니다. 수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가. 회장이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수아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묘비를 봤죠. 고 이소연 지묘. 1972년 5월 3일 마이너스 1999년 6월 20일. 수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1999년 6월. 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꽃을 정리했죠. 소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딸을 데려왔어. 수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야. 이소연, 내가 사랑한 여자. 수아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이름을 쓰다듬었죠. 엄마.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나는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네. 평범한 카페였지. 그녀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 커피를 타면서 늘 웃고 있었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어.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녀는 너무 젊었지. 수아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그 카페에 갔어.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녀가 말했어. 임신했다고. 수아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임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대. 하지만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지. 소연이는 혼자였어. 완전히 혼자.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 회장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거든, 진심으로. 그래서 결심했지.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가기로.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부인이 계셨는데?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했어. 내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라고.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수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혈연으로는. 수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묘비를 붙잡고 주저앉았죠. 뭐라고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내 집에서 지냈어. 아내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1999년 3월 18일. 너를 낳았어. 건강한 여자 아기였지. 소연이는 너를 보며 웃었어. 수아 물처럼 맑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라고.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가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윌슨병이라고 했지. 이미간 손상이 심각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을 버텼어, 3개월. 매일 너를 안고 있었지.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함께 못 있어서.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
수아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아에게 건넸죠.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너야.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지. 수아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연이가 죽고 한 달 후 아내가 출생신고서를 보게 됐어. 거기에 내 혈액형이 적혀 있었지. 수아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혈액형?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O형이야. 그런데 너는 AB형이었어. 수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O형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절대 나올 수 없지.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 친엄마 소연이의 혈액형을 확인했지.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혈액형이었어요? B형이었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B형 어머니에게서 AB형이 나오려면 아버지가 O형이나 AB형이어야 하지. O형인 나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수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확신한 거야.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결국 친자 확인까지 했지. 회장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는 0%였어. 우리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다는. 수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혈연 관계 확률 0%.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폭발했어. 다른 남자의 씨를 집에 들인 거나 다름없다고. 당장 내보내라고 했지. 회사도 위기였고 가문의 체면도 있고 나는 비겁했어. 수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피가 안 섞였다고?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정철수 씨를 찾았지. 회사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5년 동안 아이를 원하던 부부.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남의 손에 떠넘긴 거예요? 엄마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죠. 수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수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수백 장이 넘었죠. 첫 돌잔치. 회장이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날,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 멀리서라도 지켜봤지. 내가 웃는 날은 나도 웃었고, 내가 우는 날은 나도 울었어. 수아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숨어서 지켜보는 게 스토킹이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비겁한 사랑이었지. 하지만 진심이었어. 너는 내 피를 받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한 여자의 딸이야. 소연이의 미소, 소연이의 목소리, 소연이의 따뜻함, 모두 내 안에 살아있어. 수아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소연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 이름도 얼굴도. 아마 너를 지키고 싶었나 봐. 그 사람에게서. 수아가 묘비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누구 딸이에요?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우리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두 사람은 빗소리 속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27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 너는 소연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니까. 내가 사랑한 여자의 딸이니까. 수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죠. 엄마, 저 잘 자랐어요. 아빠, 엄마가 아니 정철수 씨 부부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수아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저씨도 멀리서 지켜봐 주셨대요. 비겁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하늘에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세 사람, 아니, 한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의 침묵과는 달랐죠.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응? 집에 가기 전에 한 곳만 더 가고 싶어요.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엄마가 아니 소연 씨가 일했던 카페요. 아직 있을까요?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야. 27년 전 일이니까.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그곳이 어디였는지. 회장이 차를 돌렸습니다. 알겠네. 30분 후 차는 홍대 근처 골목에 멈췄습니다. 여기였어.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지. 수아도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죠. 다 바뀌었구나. 회장이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벤치에서 나는 처음 소연이에게 고백했어. 수아가 옆에 섰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한 남자가 해선 안 될 말을. 그런데 소연이는 웃더군. 알아요. 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 나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소연이는 너무 젊었고, 그런데 회장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임신했다고 울던 날, 나는 이기적인 결정을 했어. 이 기회에 그녀를 내 곁에 두자고. 수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잘못됐지, 아내에게.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선택이 없었다면 너도 없었을 테니까.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친아버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회장이 수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너는 정수아야. 정철수 씨와 박순자 씨가 키운, 이소연이 낳은, 그리고 내가 지켜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야. 수아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모두에게 거짓말을 들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정철수 씨 부부의 사랑. 그건 진짜였어. 나의 지켜봄도. 비겁했지만 진심이었어. 수아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집에 가면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함께 가자. 내가 함께 가마.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수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요. 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지. 잠깐만 기다려.
회장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철수 씨가 나왔죠. 회장님,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 정철수가 차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회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정씨. 내가 먼저 할 말이 있네.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씨도 나왔죠. 회장님 수아는?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나는 두 분에게 큰 짐을 떠넘겼소.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수아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수아는 우리 인생의 빛이었어요.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분이 아니었다면 수아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요.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수아를 바라봤죠. 수아가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철수 부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엄마. 박순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화내서. 정철수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수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만나고 왔어요. 이소연 제 친엄마. 박순자 씨가 놀랐습니다. 소연 씨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데려가 주셨어요.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잘 자랐다고. 정철수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소. 수아가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이상한 가족이네요. 친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친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런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3명이나. 박순자 씨가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수아야, 피는 중요하지 않아. 함께한 시간이 진짜야. 정철수가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너와 함께 웃고 울었어. 그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멀리서만 봤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어. 수아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를 사랑했던 아저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다오. 수아가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2명의 아빠 중 1명으로.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철수가 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가족이잖습니까?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많이 힘들었다며?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점심시간에 이 과장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정수아 씨. 네, 과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아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앉게. 수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게. 수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나왔죠. 작은 펜던트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젊은 소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너를 낳았는지 잊지 말라고. 수아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아빠가 정철수 아빠가 오시래요. 회장이 놀랐습니다. 정 씨가? 네,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셨어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마꽃까지 일요일이 왔습니다. 정철수네 집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철수, 박순자, 수아, 그리고 회장.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아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밥을 먹으며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정철수가 웃었습니다. 손바닥만 했지.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거든. 너는 우리의 기적이었어.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너를 안아봤어. 정 씨에게 맡기기 전에. 단 한 번. 수아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따뜻했지. 소연이 냄새가 났어. 그래서 더 놓기 힘들었지. 정철수가 회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7년 동안.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나는 비겁했을 뿐이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다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박순자 씨가 케이크를 꺼내왔습니다. 짜잔. 수아가 놀랐습니다. 어머, 케이크? 정철수가 웃었습니다. 오늘이 뭔 날인지 아니?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만난 날이지. 27년 전 오늘. 내가 너를 정 씨에게 맡긴 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걸 기억하셨어요?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촛불 켜자. 박순자 씨가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 수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수아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네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네, 아저씨. 내가 혹시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마.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충분해요. 저한테는 2명의 아빠가 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있고 하늘에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계시고 그걸로 충분해요. 정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박순자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회장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 소연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아가 목에 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보고 계시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수아는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나에게는 3명의 부모가 있다. 날 키운 아빠, 엄마. 날 지켜본 아저씨. 그리고 하늘의 엄마. 모두가 나를 사랑해줬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다. 수아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죠.
엄마 사랑해요. 수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여자가 수아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잘 자랐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수아가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는 따뜻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